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이제 일주일 때 배웠던 복습을 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물리치료에 대한 원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치료, 이제 중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뇌졸중 환자에 대한 중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졸중이 뭔가 이걸 보면 뇌졸중 그러면 이제 Cerebral Vascular Accident 해서 CVA라고도 하고요. 또 영어에서는 일반적인 사람은 스트로크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병원 임상에서는 Cerebral Infarction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즉 뇌경색, 그러니까 뇌가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서 괴사되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 원인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많은 게 이제 죽상동맥경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상이라는 것은 죽 모양처럼, 이제 죽상경화판이 생겨서 이렇게 혈액이 감소된 걸 말하고요. 경화라는 것은 딱딱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겁니다. 특히 이제 혈관 안쪽에 있는 내피 쪽에 콜레스테롤이 침착을 해서 이제 죽상판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류 흐름이 막히고 그 다음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서 스트로크가 생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질환이 이제 20% 정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즉 앰뷸런스나 아니면은 이제 심장 내 혈전이나 색전, 즉 앰뷸런스, 이게 뭐냐면 혈액에 있는 그런 혈전 조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떡의 조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뇌혈관을 막아서 이제 혈관이 차단돼서 생기는 겁니다. 동맥과리라 그래가지고 애놀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혈관벽계 중에서도 이제 뇌 탄력층하고 중막, 내막이 아니라 이제 중막층이 이제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이제 뇌혈관 기형이라 그래가지고요. AVM이라고 합니다. 아트리오비누스. 그러니까 동맥과 정맥의 malformation. 말이라는 것은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형성이 이제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뇌혈관 기형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혈관 박리. 이거는 이제 박리라 그래서 이제 찢겨 나간 거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외상에 의해 가지고 또는 이제 과격한 운동에 의해서 혈관벽 일부가 찢겨져서 생긴 거고, 마지막으로 모야모야병이라 해서, 모야모야라는 것은 일본말로 연기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윌리스 고리를 구성하는 그런 그 형태가 이제 점점 좁아져서 협착화 폐색을 보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위험 인자는 굉장히 많지만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많죠. 그리고요, 뇌졸중은요, 크게 이제 두 개로 분류를 하죠. 막히거나 터지거나입니다. 첫 번째 막히는 것을 뇌의 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케믹, 그러니까 혈액의 흐름이 줄어들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즉 거기에는 이제 혈전 뇌졸중, 색전 뇌졸중, 열공 뇌졸중, 일과성 허혈 발작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즉 혈전이 혈관을 막거나 색전이 혈관을 막거나 아니면 열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뇌 안쪽에 있는 아주 작은 심부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막힌 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이스케믹은 이제 혈관이 막힌 거를 막힌 증상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색전하고 혈전의 구분은 이제 혈전이라는 것은 피떡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있던 그 혈전이 이렇게 심장에서 이렇게 혈전이 발생돼서 뇌혈관을 막는 게 이제 혈전 뇌졸중이고요. 그리고 색전이라는 것은 흘러가다가 혈관이 좁아져서 막힌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져서 색전, 막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세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일과성 혈액 발작이라는 것은 Transient Ischemic Attack, 그래서 TIA라고 하고요. 24시간 안에 이렇게 뇌졸중이 잠깐 왔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과성 그 TIA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갑자기 심한 두통이 일어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혈관이 이번에는 터지는 겁니다. 터지는 이유는 헤모리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터지는 거는 이제 우리 뇌를 보면은 진짜 뇌 안쪽에 생기는 것은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ICH라고 하고요. Intracranial Hemorrhag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로 뇌 안쪽에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ICH가 대표적이고, 이거는 이제 뭐 푸타멘이라든가 살라무스, 폰즈 어디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혈종이 생겨서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뇌 안에 생긴 게 이제 뇌 출혈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세 가지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게 경질막이라고 해서 딱딱한 두라메타라 해서 딱딱한 막이 있고 가운데 거미막이라고 해서 그 서브 아라코노이드, 그러니까 아라코노이드 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막이 그 뇌척수액이 흐르고요. 가장 뇌 조직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제 연질막이라 그래서 세 개의 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운데에 있는 이 거미막, 즉 아라코노이드 그 안쪽 공간이 있어요. 그 안쪽에서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것을 거미막 및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브 아라코노이드 헤모리지에서 SAH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SH인지 아니면 ICH인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할 줄 알면 되고요. 이 특징은 뭐냐면 터질 듯한 두통과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이 굉장히 감소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보험도요, 보통 뇌출혈을 많이 되어 있어서 보험 가입하실 때 좀 잘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뇌로 가는 혈액이 뇌로 이렇게 혈액 공급해 주는 게 이제 서클을 이룬다고 해서 윌리스 서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윌리스 서클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건데요. 뇌에서 이제 뇌로 공급해주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뇌로 가는 혈관이 어느 쪽에 막혔냐에 따라서 증상들이라든가 양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주세요. 자, 제일 처음에 에오타라는 게 있죠. 에오타. 이 에오타는요, 그 심장에서 우리 온몸으로 이제 들어가는 혈액인데요. 그러니까 좌심실에서 이제 이 에오타를 거쳐서 전신으로 혈액을 공급하죠. 그래서 이 에오타에서 이제 하지 말고요. 팔이나 목으로 가는, 머리로 가는 그 혈관이 이제 브라키오셀파틱 아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 부분에서 이 아이오타에서 이제 팔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때 브라키오셀파틱, 그러니까 뇌신경 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거쳐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는 이제 서브 클래비큘라 아트리라 그래서 팔로 가는 동맥으로 가고요. 또 하나는 커먼 캐로토이드 아트리라 해서 머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 에오타가 이제 서브 브라키오셀파틱 아트리로 이제 되면서 팔과 머리로 이제 나눠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로 가는 거는 떼고요. 이제 머리로 가는 이 동맥을 보게 되면은 이 커먼 캐로토이드 아트리에서 이제 그 인터널 캐로티드에서
아예 뇌 쪽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뇌 안으로 뇌 조직으로 들어가는 혈관과 그리고 두개골 쪽으로 흘러가는 동맥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개골로 가는 것은 external carotid artery라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뇌 안으로 들어가는 손목 동맥 internal carotid arter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internal carotid artery는요, 뇌 앞쪽으로 가는 ACA와 그리고 중간에서 분리되는 MCA로 나눈다.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앞쪽으로 가는 거죠. ACA 그리고 MCA로 ACA와 이제 MCA로 나는데 이게 분명히 서클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서클을 이어줘야 되니까 이 ACA를 이어주는 ACOM 즉 좌우 커먼 아트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연결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MCA와 그 다음에 ACA를 연결해 주는 PCOM 즉 posterior common artery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리가 형성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제 반대가 아니라 이제 뒤쪽으로 가는 혈관을 한번 볼게요. 뒤쪽으로 가는 뇌 뒤쪽으로 공급해주는 혈관은요, 척추동맥으로 해서 기원을 해요. 그래서 버테리얼 아트리를 거쳐서 베잘 아트리를 해서 뇌바닥 동맥을 통해서 이제 PCA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PCA와 다시 연결해줘서 이제 전체적인 릴리스 서클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에오타, 이게 앞쪽으로, 뇌의 앞쪽으로 가는 혈관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에오타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오는 혈관이 이제 목으로 가죠. 브라키오셀파틱 아트리로 바뀌고요. 얘는 이제 팔로 가느냐, 머리로 가느냐로 분지가 됩니다. 그래서 팔로 가는 것은 이제 클래비큘러 아트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로 들어가는 커먼 캐로토이드 아트리랍니다. 이 커먼 캐로토이드 아트리는 다시 뇌 안쪽으로, 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두개골로 가는 혈관으로 분지가 되고요. 이 뇌로 들어가는 게 이제 ACA와 MCA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뇌 뒤쪽으로 공급해주는 혈관은요. 척추동맥으로 기원을 합니다. 척추동맥에서 시작을 해서 베잘리어 아트리, 즉 뇌바닥 동맥을 거쳐서 PCA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고리를 형성하기 위해서 ACA와 끼리 안테리어 세레브랄 아트리죠. 그렇죠? 얘네들 둘이를 이어주는 교통동맥이 있고요. ACO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COM과, 그러니까 ACA와 MCA를 연결해주는 PCOM입니다. 그러니까 posterior common artery라고 해서 이 뒤 교통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PCA는 아까 얘기했듯이 척추동맥에서 분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을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좀 설명을 좀 길게 했죠. 자, 그래서 이 ACA와 MCA와 PCA에 따른 손상 그림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ACA가 터지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전두엽부터 시작을 해서 두정엽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상을 받게 되고요. MCA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척두엽에서 이렇게 관자엽이죠, 그렇죠? 이렇게 손상이 되고 PCA는 이렇게 뒷부분에 뇌가 이제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MCA 손상이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증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CA 앞쪽 대뇌 동맥에 이렇게 손상을 입게 되게 되면 보통 반대편에 팔다리가 유난히 많이 감각 손실이 되고 특히 다리 쪽에 손상이 더 큽니다. 팔보다는 이제 다리 쪽에, 그러니까 하지 쪽에 손상이 더 큰 게 ACA입니다. 그래서 보행장애가 ACA 있을 경우에 더 크고요.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그 의지상실, 무감동, 무운동, 언어증,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MCA가 이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걷기는 잘 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팔, 다리 쪽의 손상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은 걷는 거는 좀 괜찮아요. 오히려 상지 쪽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료가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PCA. PCA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들도 대부분이 눈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시각 쪽에 문제가 많이 있게 되고요. 시상증후군이라는 것을 보통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오른쪽 뇌와 왼쪽 뇌 이제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임상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 뇌 손상이다 그러면 right ham이라고 하죠. right ham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이 마비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반대쪽을 지배하니까 대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감정 쪽에 많이 영향이 가요.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판단력이 저하되어서 좀 안전에 대한 위험이 이제 잘 느끼지 못하고 감정을 조절을 못합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왼쪽 뇌를 손상한다는 언어하고 관계된다고 말씀드렸죠. 레프트 헤미플레이지아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당연히 오른쪽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레프트 햄이다 라고 적혀 있으면 그리고 오른쪽 손발을 잘 못 쓴다 그러면 마비가 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은 언어 쪽에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뇌졸중이 오게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까? 일단 감각장애, 강직이 오게 되고 공동운동과 시너지죠, 그렇죠? 그 다음 연합반응, association, movement, 그리고 조화운동 불능증, 균형장애, 인지장애, 언어상실, 행위상실, 지각인지장애, 상킹장애, 감정, 그 다음에 특히 플라시드 같은 경우는 플라시드형의 경우에는 에레멘 장애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아탈구가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서브록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깨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포커스 맞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증, PCA 같은 경우는 시상통증 증후군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CRPS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그 다음에 욕차, 배변 배뇨 장애, 그 다음에 특히 기립성 저혈압 등이 특히 급성기 때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자세를 보게 돼요. 해미들의 헤미플레이지아의 자세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레프트 햄이죠. 라이트 햄이죠, 그렇죠? 라이트 헤미플레이지하고 지금 왼쪽이 지금 손상이 된 모습이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만비릭 자세라 그래서 만베르니케 자세라 그래가지고 상지는 보통 굽힘 시너지가 많이 나타내고 그러니까 플렉사 시너지를 보이고요. 하지는 익스텐사 시너지를 보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행은 보시다시피 가위 보행을 보일 수도 있고 circumduction, 휘둘림 보행 또는 발처짐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보통 계획을 세우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위 보행은 어댑터 보행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특히 라이트 햄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왼쪽 레프트 햄일 경우에는 이제 언어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데, 자, 보통 이제 MCA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아파지아 종류는 이제 8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8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모타 장애, 그래서 브로카 영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말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센소리는 이제 베르니케 영역입니다. 베르니케가 하는 역할은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말은 못하지만 다 알아는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아파지아가 있어요. 글로벌 아파지아 같은 경우는 모타와 센소리, 즉 베르니케와 브로카 영역 모두 손상을 당했을 경우죠. 그리고 컨덕션 아파지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연결을 연결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하면 잘 못하는 경우예요.
자,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 그 전두엽, 즉 프론탈 로브에 보시게 되면 브로카 영역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은 바로 이제 그 옆 밑에 존재하게 되죠. 이 베르니케와 브로카를 연결해 주는 것이 활골달박이라는 accurate vasculars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브로카와 베르니케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컨덕션 아파지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증상은 따라하기가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트랜스코티칼 모타라고 해서 초피질 운동이라고 해서 브로카 주변, 그러니까 브로카 영역이 아니라 그 주변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어서요. 특징적으로는 따라하기는 잘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트랜스코티컬 센소리 그 아파지아 같은 경우는요. 초피질 감각 손상 언어 상실증인데요. 이거는 보통 알츠하이머라든가 브로카 영역의 손상으로 인해서 이제 따라하기는 잘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센소리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초피질이라 그래가지고 이 둘 다 트랜스코티컬 모타나 트랜스코티컬 센소리 둘 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증상은 뭐 따라하기는 잘하는데 뭐 말하기는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해를 못해서 말하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파지아 종류 8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이제 명칭 그 아파지아도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이름을 못 대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는 이제 보통 한 4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브로카 영역이냐, 베르니케 손상이냐, 아니면 둘 다 손상이냐, 아니면 이 아큐레이트 파스쿨루스 활골 다발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아파지아를 조금 더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 요 순서가 보게 되면, 그림으로 제가 해놨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서 다음 넘기도록 할게요. 아프락시아입니다. 아프락시아는 3가지가 있는데요. 뭐 관념행위 상실증, 그 다음에 운동행위 상실증, 그 다음에 구성행위 상실증이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 아이디얼 아프락시아는요, 관념행위 상실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에 대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지는 아는데 시키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 뭔지는 아는데 사용해보라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칫솔이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양치질을 못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운동행위 상실증에서 이데오 모타 아프락시아 해가지고요. 실제로 실행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을 쥐어주게 되면은 물건 사용 자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성행위 상실증 같은 경우는 지시를 하면 못한다라는 거. 혼자서는 하는데 뭐 해보세요 하면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아프락시아 종류 구분하는 것이 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각 인지장애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이 중에서 이제 편측 무시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면 지각하고 인지가 뭔지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각이라는 것은요. 이게 외부 자극이 뇌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텀블러를 딱 보시게 되면 이게 동그랗고 긴 모양이더라라는 거. 뇌가 이게 물건이 있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각에는 퍼셉션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시공간 지각, 그 다음에 시공간 지각을 보고 뭔지를 인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과의 관계를 보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이 어떤 물건이 앞에 놓여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거를 위치를 보는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구분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지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락시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지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뇌 안으로 들어온 자극이 뭐고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판단하고 추리하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텀블러를 딱 벗다라는 그 자체가 이 동그랗게 생기고 긴 이 물체라는 것은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지각을 통해서 얘는 물건을 담는 거구나라고 인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하고 지각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 인지를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는 게 보는 게 진압력, 집중력, 기억력을 보는 겁니다. 진압력은 뭐 place, time, place, person이에요. 그래서 오늘 몇 월 며칠이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 지금 어디예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게 진압력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집중력은 색과 집중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파란 색깔 글자 적어놓고 레드라고 적어놨어요.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중했을 때 그걸 레드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색깔을 보고 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파란 색깔 칠해지니까 파란 색깔로 레드라는 글자를 적었다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읽으라 그랬을 때 그걸 블루라고 안 읽고 레드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집중력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은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각, 인지 두 개를 보는 게 바로 무시죠. neglect를 보이는 거죠. 보통 left hemi에서 이 neglect를 많이 보게 되고요. 특히 우리가 오른손 자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자네는 뭐예요? 언어 쪽이잖아요. 어쨌거나 이 운에는 뭐예요? 공간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right 오른쪽 뇌가 다쳐서 비웃의 방구가 되는 거죠. 이 비웃의 방구에 문제가 생겨서 왼쪽에 무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운동 못할 니글렉트가 있고 하나는 구성화 편측 무시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편측 무시라는 것은요. 이게 반대측의 팔다리를 무시하는 건데요.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구성화 편측 무시라는 것은요. 상상하고 있는 장면들 중 한 부분을 묘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편측 무시의 특징이 뭐냐면 환자한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내가 왼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환자한테 물어보면 왼팔이 좀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팔이 조금 팔을 좀 이상해요. 감각이 좀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잘 못 들겠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못 움직이잖아요. 마비가 왔는데도. 그런 식으로 의사분들이 확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이런 식으로 시계를 그려보게 하는데 한쪽만으로 다 치우쳐 있죠. 그렇죠? 지금. 서브룩세이션입니다. 서브룩세이션은요,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통증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셨을 때 랩보드를 이용을 해서 팔 자세를 어버덕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자세를 항상 취해줘야 되고요. FS를 사용해서 델토이드 포스테리어 5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수프라스피나투스에다가 설치를 해줘서 이렇게 유치를 해줘서 이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어깨 손상 증후군이라고 해서 많이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로는 텐스를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CRPS라는 게 있어요.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라고 해서 이 CRPS에는 타입 1과 타입 2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타입 1은 신경 손상이 없는데 통증을 느끼는 거고요. 타입 2는 진짜로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이 퉁퉁 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통 컨트라베스라든가 차단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